홍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비공개로 검찰에 두 번째 소환됐습니다. 지난 11일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정도 추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40여 개에 이르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나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11시간 30분 동안 네. 2차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통해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중요한 혐의들을 어느 정도 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한 어떤 혐의들은 거의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요. 네. 나머지 조사가 좀 한 2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조사 때는 제일 중요한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차 조사 때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한 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내부의 기밀을 불법 소집한 부분, 네. 그리고 부산 고법판사와 관련된 비위 의혹, 은폐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법원 공보실과 관련된 뭐 비자금이랄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다음에 한번 더불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그렇게 뭐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1일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한 일이고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그렇게 진술할 것이라는 것은 지난번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 때 네.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건 관련된 법관들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양심과 법률에 반해서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마 본인 자체도 실무진들 알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그것은 임종원 전 차장이랄지 고형안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들이 본인들이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적이 없다. 네. 또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자기가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이 없고 승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특히 지난 1심 때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받았는데 네. 그 무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밑에 실무를 했던 국장이나 차장들은 다 유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바가 없다. 아하.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무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어떤 전략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처럼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버틴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V자 체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요? 일단 이번 이 혐의 중에서 뭐 몇 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 판사로 된 그러니까 법관 사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건데 어떤 인사에게 불이익을 줄 건지 어떤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와 관련된 문건이 있거든요. 네. 그 문건 중에서 이제 V자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내가 V자 한 것은 맞다. 그렇게 네.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V자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은 정당한 대법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던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다고 하는데 뭐 스모킹 건이 될 만한 내용들이 그 수첩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내 민감한 정보를 이제 유출하고 불법 수집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혐의가 있어요. 근데 그 혐의 중에서 중요한 증거가 그 이기준 판사가 이제 업무 수첩이 있는데 그 업무 수첩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자체에 지시나 그런 문구와 관련된 부분에 큰 대자가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큰 대자가 대법관의 대자를 써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한 걸 볼 수 있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추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11일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하기 전에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 오후에도 변호인과 함께 와서 자정까지 그 조사를 다시 살펴봤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네. 1차 조사 때 실질적으로 조사받은 시간은 그 뭐 식사하고 네. 휴식 시간 빼면 8시간 3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날 3시간 조서 열람하는 데 사용했고 네. 그 다음 날 또 검찰 출석해서 10시간 넘게. 그러니까 조서를 열람한 시간만 13시간이에요. 그러면 조사를 받은 시간이 8시간 30분 아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자기가 받은 조사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조서 열람을 했단 말이에요. 토시 하나까지 꼼꼼히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아마 좀 이례적이긴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어떤 내용, 즉 자기에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영장 실질심사나 법원에서 재판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했다고 보고 그다음 하나가 사실은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는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조사받으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아하. 영장 심사 받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열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8분 능선을 넘었다고 하니까 20% 정도로 더 조사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정도 더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텐데 지난달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발부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들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이제 검찰의 어떤 조사 과정이랄지 그런 네. 걸 보면 사실 청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정점은 최고의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런데 고영환 전 대법관하고 박근대 전 대법관한테 이미 영장을 청구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장이 과연 발부되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법원에서 어떤 공범으로서 공모에 대한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찰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이 묶어서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3명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면 이걸 법원서 다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하. 그럼 적어도 한두 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3명을 한꺼번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